이제는 서로를 알아가고 가슴 뜨거운 경험 할 수 있는 시간. 노너의 위정편에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알면 가히 스승이라 할 수 있다 라는 글이 있대요. 이거를요 한자로 보면요, 한시로 보면 옹고위지신 가이위사의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옹고위지신은요 우리가 가끔 접하는 말이죠. 고전을 읽을 때도요 가끔 듣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오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따뜻하다는 의미보다는요 익히다, 학습하다, 복습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대요.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 이 의미는 어찌 보면요 옛것, 새가 날갯짓을 배우는 것 같이 틈만 나면 배우고 익히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게 옹고이지신인 거죠. 참, 인생이 여행이라고 치면 그 여행, 이게 목적이 돼야 될지 아니면은 의미로 그냥 과정으로 돼야 될지 가끔가다 이제 헷갈릴 때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헷갈리는 삶의 여정을요 어찌 보면 조금 더 선비된 마음처럼, 너그러운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야기해 주실 또 다른 사람책을 좀 모셔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임영일 선생님이라는 분을 제가 모셨어요. 아참, 저는 안성담다 진행자 민주이고요. 저는 보조 진행자 김지윤입니다. 또 보조 진행자래. 계속 보조라 그래요. 예. 왜 자꾸 보조라 그래요? 보조. 참. 없어서는 안 될 보조. 또 이러면 또 마음이 심쿵.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심쿵. 감사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보조. 거기에 맞지. 오늘 되게 중요한 분 모셨거든요. 예. 이분이요. 안성에서 이분 모르면요 간첩이래요. 내가 감춰지네. 이 선생님 모르면 간첩이래요. 누구신지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1942년 금광면에서 태어난 임영일입니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멋있게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인사만 하시는데. 어찌됐든 저기 또 멋있게 또 이렇게 또 저희 사람책하러 와주셨어요. 임영일 사람책으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김지윤 선생님도 제가 죄송해요 끼어가지고 인사하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낀 거죠. 뭐. 아유, 왜 그러세요? 네. 오시느라고 이렇게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예, 가까우니까요, 거리가. 오늘도 예쁜 꽃 많이 보셨나요? 네. 이제 지금은 살 날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또 왜 또요? 그 좋은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곁에 계셔야 되는데 근데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죠. 근데 진짜로 1941년이라 그러셨어요? 42년.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로 하면 안 되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지? 82이요. 아직 젊으시네요. 선생님, 임영일 선생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 기억나는 게요. 네. 안성선비 임영일. 혹시 공감하세요? 네? 안성선비 임영일. 아이고, 그건 과분합니다. 김지윤 선생님 선비가 요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요즘은 그냥 교수 아니면은 학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맞나요, 선생님? 그렇게들 하죠. 지식인을. 지식인들. 맞아요. 지식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선비는 전혀 다르죠, 또. 선비가 좀 다르긴 한데
옛날 선비 개념하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근데 이제 임영일 선생님 뵐 때마다 선비 냄새 나는. 아직은. 선비하면 좀 똑똑한 것 플러스 덕이 있는 뭐 그런 덕이 있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뇌생남이면서 뇌가 섹시한 남자면서 실천 의지도 강한 거기다 또 심지어 매너도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임영일 선생님이시죠. 완벽인데? 실제로 임영일 선생님이요 평생 안성에서 특히 문화예술 쪽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동물병원을 했어요. 수의사였어요. 네, 그래서 30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안성에 농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서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어려서 6.25 전에 우리 동네 남사당이 들어와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 남사당을 공연하는 걸 보고 그 문화재 분들이나 그 어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다음에 이 안성에 있는 이 남사당을 다시 재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 남사당을 재현한다는 건 어찌 보면은 막 사라져가는 촛불을 간신히 살리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남사당이나 이런 전통 예술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안성의 젊은 사람들 68명이 안성의 전통을 찾아서 이어가자고 내해올 전성회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성에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제일 처음에 교보문고에 가서 안성이나 뭐 이런 전통 예술에 관한 책을 30권을 샀어요. 그리고 서울 도리마당에 가서 그 문화재들 공연하는 거를 하루는 보고 사흘을 하는데 이틀 하는 거는 거기 사진 기사한테 그 테이프로 만들어서 안성으로 가져와라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서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안성의 이 남사당 하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건 문화재가 됐을까? 또 어떻게 하면 안성이 남사당을 다시 발굴을 해서 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했지요.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아는 지금 현재 안성에서의 남사당배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살리기 전. 처음에는 사람도 몇 없었어요. 김기복 씨 같은 분은 사실 안성분인데도 불구하고 평택으로 주민등록 옮겨서 평택 가서 부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제가 수소문을 해서 불러오고 주민등록도 다시 안성으로 옮기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재현을 해보니까 풍물놀이하고 번화돌리기까지밖에 재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 이동희 시장 했던 사람이 저하고 같이 제가 그 내월전수의 부회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장현수라고 도연했던 사람은 이제 제 밑에 사무국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했죠. 그래서 이동희가 시장이 된 다음에 이제 안성남사당을 그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남사당 그 조직을 시 조직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우연히 서울남사당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어른 돌아가신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안성 사람들이다. 우리가 젊어서 안성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나를 도와달라. 이제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치는 소리와 안성 사람들이 치는 소리가 달라서 그 어느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하는 것은 벌써 변형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안성에서는 다른 데하고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안성께 맞겠다. 그런 소리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동희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동희 시장이 안성 남사당을 그렇게 이제 문화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서울 남사당이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네 분이 일어나서 그 박계순 문화재 아들하고 남동생들 그러니까 조카하고 이삼촌하고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해산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성으로 다 내려와서 입당을 했죠. 그래서 안성에 와서 여선마당을 다 살려놨어요. 아이고야. 그렇게 한 3년 동안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안성을 떠나서 가서 서울 남사당을 다시 살렸죠. 그래서 안성 남사당이 이제 옛날 내가 할 때는 풍물놀이 한 마당하고 이 번화 돌리기까지 두 마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6마당을 다 완성을 해놓고 갔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성 남사당 놀이가 됐죠. 대략 몇 년도죠? 예? 그게 제가 89년도에 이제 그 마산에 가서 전국민속경연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92년도부터 손을 뗐어요. 예, 완전히 손을 떼고 그 뒤로 이종건 시장이 있었는데 이종건 시장도 저희 내열전승회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문화재가 못 되고 그 다음에 그 90년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중반에서 후반 그때 이제 이동희 시장이 본격적으로 남사당을 아주 살려놨죠. 야, 이 참 진짜 이게 살아있는 역사의 그러니까요.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야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테네 올림픽을 할 때 안성 남사당이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성천에서 이제 출발하기 앞서서 공연을 했어요. 그 이제 내가 먼저 가서 그걸 이제 봤는데 이동희 시장이 좀 뒤늦게 왔다가 나보고 그 회장님 좀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봐도 달라요 소리가. 그래서 다르다고 그랬더니 뭐가 다르죠? 왜 다르죠? 그래. 그래서 뭐가 다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전에는 라디오에서 안성 남사당 소리가 들리면 30초만 들어도 안성 거로구나 하고 내가 구분을 해냈는데 지금은 뭐 30분을 들어도 안성 건지 어디 건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당신이 그건 해결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하는 건데 감독이 삼천포 사람이 와가지고 삼천포 농악으로 바꿔놓은 거다. 그러니까 감독을 내보내서 다시 김기복 씨 선생이 이제 지도를 하게 그렇게 해서 안성남사당을 다시 복원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최종실 그 감독을 내보내고 다시 이제 그 김기복 선생이 가르쳐서 다시 회복을 시켜놨지요. 그래서 다시 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죠. 와, 참. 그 소리가 그 정도로 많이 다른가요? 예, 저는 뭐가 다른지는 모르는데 귀로 들으면 알아요. 귀로 들으시면 네. 아시네. 자, 그나저나 신기하다. 신기하죠. 근데 이명희 선생님 원래 수의사셨잖아요. 예. 근데 수의사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제가 안성농고를 옛날에 다녔는데 안성농고 하면은 이제 수업을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학 가기가 힘든 학교예요. 그래서 대학 가는 애들은 아주 그냥 뭐 학교 공부는 안 하다시피 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나는 그 반대로 그냥 전공 과목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예.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없어서 육사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왜 떨어졌대? 필기 시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오클라호마 대학을 갔다 오셨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불러요. 보니까 그 3학년 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얘를 뭘 전공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상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선생을 해라. 물리를 잘하니까 물리 선생을 해라. 이제 물리과를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선생을 하기 싫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미국 가서 보니까 수의사가 대우도 잘 받고 돈도 잘 벌고 그렇더라. 우리나라는 수의사가 뭔지도 지금 모르니까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수의과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수의과를 가게 됐어요. 그건 또 마음에 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는 그러면은 그 동물병원이라는 게 별로 없을 때인가요? 동물병원이라는 말을 잘 모를 때죠. 그럼 새로운 길로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선택을 하신 거네요. 거의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가축도 축산업이라는 게 없고 예. 농가에서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뭐 강아지 한 마리 이런 게 기르는 거 그게 축산의 전부였죠. 닭을 50마리를 기르면 양계업자라 그랬어요. 그럴 때였어요. 그 어찌 보면 그 입시에서 그 의과대 특히 동물의학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거를 요즘 젊은이들이요. 예.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수의사 재미난 에피소드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재밌게 했어요. 이 젖소를 저는 주로 했는데 69년도에 한동 목장이 생겼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독일서 젖소를 200마리를 입식을 시켜주고 독일서 수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낙농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고문으로 5명이 왔었는데 그 수의사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약품도 수입약이 없었는데 나는 수입약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죠. 거기서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해서 갖다 쓰고 하면서
그 센 박사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또 낙농에 관심이 많으셔서 거의 뭐 일요일이면 한동 목장에 내려오셨어요. 아들 박지만이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몇 번 만났죠. 그리고 이제 지나가시다가 목장이 있으면 들리셔서 뭐 잘못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잘못되는 게 있으면 농림부 장관 그냥 그날로 불러다가 예, 그 시정시키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심지어는 젖소 한 마리가 죽으면 군수가 대통령한테 경위 보고를 해야 됐어요. 직접. 그렇게 하면 처벌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죠. 야, 저 제 처음에 안성 내려왔을 때가 15년 전이거든요, 선생님. 예. 그때 한덕목장 예. 그때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단어를 지금 15년 만에 또 듣는 거예요, 선생님. 예. 선생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좀 못 들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되게 그치 그 큰 목장이었다고. 지금은 뭐 바뀌었죠. 안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응. 목장이? 네. 안성 공도에 지금 네, 맞아요. 아, 저희 집 근처였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긴 하고. 요즘 아까 밖에서 보니까 그 한동 목장 지금 모습이 나오는데 네. 예, 뭐 동물들도 기르고 꽃도 많이 기르고 한 50만 평 되니까 거기 지금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뭐 아주 관광지로 아주 유명해요. 팜랜드. 예, 팜랜드. 맞아요. 예. 안성 팜랜드가 한덕목장 부지였어요. 그렇죠. 거기 얘네 또 목장으로 또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은 네. 목장 쓰고 있어서 일부 네. 한쪽에 남아 있죠. 지난주에 제가 팜랜드 갔다 왔거든요. 네. 아이들 데리고 예. 놀이동산 됐더라고요. 예, 예, 예. 거기에 저기 카트라이더가 있어요. 김지윤 선생님. 아, 재밌겠다. 네, 진짜 재밌었죠. 아, 그래서 거기 목장 부지가 그렇게 유래가 되는구나. 예. 카트라이더 지금 어른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팜랜드에서 레이싱을 해요. 지금 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뭐 토끼 농장, 뭐 라마 농장, 염소 사냥 농장, 뭐 그 외래 소 농장 네. 굉장히 많긴 해요 아직도.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오래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 젖소를 제대로 치료하는 수의사가 없고 이제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 용인, 뭐 이제 천안 뭐 이런데 젖소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안성 군 내에 있는 거는 물론이고 주변 7개 시군의 안성에 가까운 쪽에 있던 젖소들은 내가 다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멀리 간 거는 강원도 평창, 남쪽으로 충주, 서울로는 서울 장위동까지 예, 그렇게 아주 왕진을 넓게 다녔죠. 그 이제 아픈 소들 왕진 가면 저기 의사 선생님 알아보나요? 소도 느끼죠. 아 진짜요? 예, 소가 이제 자기를 다루는 거를 보면 그러면 금방 그 다루는 게 다르니까 짐승이 먼저 알지요. 더 예민해서. 네. 야 놀랍다. 소가 의사를 알아보는. 아니 근데 저는 소에 대한 기억이 네. 어렸을 때 그 성남에서 이제 그 산속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 그 농사질 때 이제 데리고 쓰는 소가 있었어요. 예, 일소죠. 황소, 예, 일소. 예. 거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움막, 그러니까 소 외양간 예.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한 마리 딱 그냥 살고 어릴 때 그게 만져주고 막 이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아 근데 그 제가 소띠거든요. 예. 그 소라는 동물이 뭔가 저는 항상 묘한 느낌이 있어요. 예. 사람하고 참 잘 지내고 근데 저 등치 큰 애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때요 근데 실제로 소요? 소라는 동물이 좀 어때요, 선생님? 소가 상당히 온순한 동물이죠. 예. 음. 그래서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발길질을 하거든요, 사람한테. 근데 미국에 가 보니까 미국 소들은 발길질하는 소가 없어요. 그래요? 예. 왜 그러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축을 그렇게 곱게 다루질 않고 거칠게 비교적 다뤄서 거칠게 다루기 때문에 못 대지는구나. 방어 본능으로 그러는 거죠. 못 대지는군요. 네. 저 어릴 적에 저희 외가댁이 경북 봉화셨거든요. 네. 풍길이 그 근처였었는데 소를 한 마리 키우셨어요. 저 어릴 적 기억에.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외가댁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소를 한 번씩 끌고서 이제 이제 코트를 이렇게 줄 이어서 끌고 가다가 제 어릴 적 기억에요. 그 강아지 풀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강아지 풀 옛날 강아지 풀 지금도 이제 크긴 한데 옛날 강아지 풀은 되게 컸거든요. 그렇죠. 제 기억에 강아지 풀로 이제 궁뎅이를 한번 이렇게 딱 때렸다가 되게 혼난 적 있어요. 소한테. 예, 그럴 수 있죠. 뒷발차기 당했죠. 안 다쳤어요? 다행히 제가 좀 재빨랐어요. 다람쥐 같이. 그래서 못 됐네. 소가 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못 됐다고요. 실수한 거죠. 근데 이제 외삼촌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좀 늦게 나셨죠, 1년. 그거를 이제 그 소 다시 소꿀 먹이고 집에 가서 외할머니한테 일러가지고 되게 혼났던 기억이.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다고 너. 진짜 그렇게 이제 때리면 이렇게 막 괴롭히면 안 되겠네. 예민하구나. 학교 다닐 때는 어떠셨어요,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요?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네. 사실은 중학교도 갈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그 옛날은 명륜학교가 이제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안 가니까 어떻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나보고 특대생으로 와라. 그럼 3년 동안 수업료 안 내고 다니게 해주마 그랬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뭐 그냥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나 본데요? 나는 이제 고집을 부려서 안성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한번 길에서 이제 집안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래요. 너는 공부를 잘하는데 고등학교를 못 가서 어떡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내가 고등학교 못 갈 거를 어떻게 알고 미리 얘기를 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어차피 못 갈 건데 뭐 공부를 해서 뭘 하나 하고 이제 놀기만 했는데 안성 읍내에 와서 이제 친구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는 뭐라 그러냐면 넌 공부 잘하니까 고등학교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친구들이 가자 그러는 걸 난 안 간다 그러고 안 가고 입학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입학식 하러 간다 그래서 쫓아가서 학부형석에서 구경을 했어요. 그 구경을 하고 나니까 반편성을 하더라고요. 구경했는데? 반편성을 하는데 난 나무 밑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더니 반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어요. 그분이 애들을 시켜서 쟤 데리고 와봐라. 그 이제 불려가서 갔더니 왜 거기가 있냐. 그래서 내가 입학금 못 냈다. 그랬더니 너 무조건 여기 반편성에 해줄 테니까 내일부터 학교 나와라. 어머.
그래서 이제 뭐 키 세워서 이제 번호 정해주고 나오라서 빈 가방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국비장학생 시험이 있었어요. 이제 경기도 내 65개 고등학교인데 그 중에 신입생 중에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이제 후보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3명 뽑는데 예, 아니 우선 안성동고에서 네. 우선 하나 한 명. 예, 240명 중에 이제 성적이 5% 이내래야 됐어요. 입학 성적 5% 이내인데 이제 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헐. 그래서 이제 나를 뽑으려고 담임 선생님은 나를 꼭 하려고 그러고 다른 선생님들은 1, 2등을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셔서 그날은 이제 선정을 못하고 네. 며칠 있다가 저를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 한 분 한 분한테 담임 선생님이 데려가서 얘가 걔다. 얘가 걔다. 그런데 얘가 장학생이 안 되면 학교를 못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나를 뽑았죠. 그러고는 이제 나는 참고서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뭐 참고서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서를 나한테 다 빌려줘서 한 달 동안 죽어라고 공부했죠. 야. 그러고 가서 이제 시험 봐서 장학생이 돼서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이제 국비장학생으로 네. 학교를 다녔죠. 아, 3년 동안을. 네. 요즘은 국비장학금 그냥 주거든요. 나라 국가장학금은. 근데 그때는 경쟁을 해서 어찌됐든 시험이라는 경쟁을 해서 뽑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학력으로 뽑았으니까 네. 그때는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환경 자체가 조성이 잘 안 됐을 때였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던 거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책도 없었는데. 참고서도 없고 사실 대학 들어갈 때도 네. 참고서 없었어요. 거의 없어서 선생님들이 자꾸 빌려다 주셨어요. 아이고. 얘 한 달만 이거 한 달만 빌려줘라 뭐 이러시고 그러는데 그 수학 참고서 같은 거는 뭐 한 4,500페이지 되는 거 난 일주일이면 끝냈어요. 그게 이게 아니 어떤 유전인자를 갖고 계신 거지? 아니 수학은 네.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배우기 전에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없었어요. 야, 신기하다. 나 혼자 다 풀 수 있었지. 뭔가 그게 재밌었죠. 아, 재밌으신가? 네. 아, 공부가 재미있으신 선생님. 예.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이명희 선생님을 학생이었을 때 예. 선생님을 가리키는 교사 입장,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던 다른 과목 선생님이던 그 그냥 이렇게 하나를 알려주면 쉽게 뭐 10가지를 깨우치는 약간 그런 학생이셨던 건가요? 이제 수학이나 과학은 그런 편인데 영어나 뭐 국어 같은 거는 또 못했지 잘. 그건 힘들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전형적인 이과셨군요. 네. 저기 예과에 우리 김지훈 선생님. 예고. 아 저는 네. 아 고등학교 때 수학 빵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진짜 공부 못했어요. 아이 그러니까 공부를 왜 못해요? 안 하신 거지. 그죠 선생님? 안 한 안 하신 면도 거죠. 있어요. 저는 안 하신 걸 거예요. 아이, 그게-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아마 공부는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재미가 없었어요. 예.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네. 또 그런 뭐 수학, 국어 뭐 이런 거 재미없죠.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공계에 오히려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더 예술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섬세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수학을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 개인 과습, 개인 교습.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음. 그러니까 상상을 할 때 네. 어떤 상상을 이제 예술가들이 한단 말이지 창의성을 갖고 근데 그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당위성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수학적 사고 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추상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는 그렇게 만족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딱 1끼리에 플러스가 돼서 딱 2가 나온다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그 추상적으로 계산이 나오고 공식이 나오고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이제 와서 보면은 환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저런 걸 다 만들어냈지? 막 그런 그게 다 창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학 분야도 보면은 결국에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술가들이 무언가 영감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듯이 과학자들도 새로운 어떤 거를 연구하잖아요. 그 연구할 때는 결국엔 똑같은 상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매력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거 알고 나서는. 자, 그러면 저희 임요일 선생님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어렸을 때로 돌아갔을 때 형제 자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기 형제들, 예, 형제분들. 예, 예. 네, 가족들은 어떻게? 본래 사남매가 있었는데 내 아, 위에 네, 네. 바로 형이 이제 7살에 죽었어요. 먼저 예, 가셨구나. 그래서 네. 이제 3남매만 있었지. 그러면 형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선생님이 그러면 맞이가 됐던 거죠? 아니요, 전 둘째. 둘째. 예. 저 형제분들이 다 이렇게 저기 공부 다 잘하셨어요? 막 경쟁심을 일으키네. 막 이래. 형은 네. 이제 아버지 착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 뭐 일 도와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일을 주로 하셔서 공부를 잘 할 기회가 많이 없었고 나는 일하라 그래도 안 하고 왜 안 하셨지? 공부하고 싶으신 거지. 공부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나는 공부하라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공부 좀 그만하고 나와서 일이나 좀 도와라 이제 그런 소리나 들었죠. 옛날에는 일이 먼저였으니까. 네, 그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공부. 근데 나는 일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나무를 옛날 뗄나무들을 산에 가서 해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가면 친구들이 나무도 많고 풀도 더 많은 데서 나보고 하라고 자리를 정해줘요. 그래서 나무를 다 해놓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보면 다른 친구들 반밖에 안 돼. 그러고 또 지고 오다가 자꾸 넘어져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줄어들어서 집에 가면 3분의 1밖에 안 남죠. 그렇게 일을 못했어요. 집에 가면 혹시 지게만 덜렁?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해오는 거지. 지금 김지우 선생님 지게 져본 적 있어요? 있긴 있어요. 진짜? 네, 저도 어렸을 때 지게 네. 지는 분들 좀 보고 살았는데 옛날 지게 엄청 무겁거든요. 무겁죠. 그 나무 지게잖아요 옛날에는. 예, 다리도 길고 질질질 끌고 어려서는 다녔던. 질질 끌고 다니지요. 그 저희 집에 옛날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뭐 많이 짊어지고 다녔던 건 아닌데 저희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지게 지고 옛날에 나무를 뗐으니까 그거 이제 해가지고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챙겨 놓으시고 하면은 이제 놀이 삼아 지게 한번 이렇게 져보고 근데 지게가 나보다 더 커가지고 네, 그렇죠. 질질질 끌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그거는 보통
지는 어릴 때는 거기 타야죠. 어? 안 타보셨어요? 안 타봤어요. 아, 안 태워줬네. 저는 삼촌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태워줘가지고 아하. 지게를 굳이? 옛날에 이제 오토바이가 좀 저희 집은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공부를 되게 즐기셨군요. 잘 그렇죠. 맞으셨는 거잖아요. 예, 그런 편이죠. 이게 재밌는 걸 해야 돼 항상. 예. 신기하다. 공부를 즐겨하다. 어. 아니 근데 저도 나중에 이제 관심 가는 거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뭔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재밌게 하잖아요 공부를. 그 선생님께서도 좀 그런 게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흥미가 있으니까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이제 교과서를 처음 받으면 그냥 풀어봐요. 앞에서부터. 그러면 앞에 몇 페이지는 그냥 뭐 풀 것도 없어요. 눈으로 보면 다 머릿속으로 풀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한참 중간 정도는 가야 그때부터 좀 생각을 좀 해가면서 했죠. 그러면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네. 어떤 문제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가 네.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네, 수학적 있죠. 막 이걸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럼요. 결국엔 풀거나 뭐 이런.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나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못 푸는 게 없어요. 배우기 전에 다 풀었어요. 무슨 문제든. 그게 추리력 뭐라 그래야 되죠? 추리 연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근데 배우기도 전에 이렇게 후딱후딱 그렇게 이게 하려면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기하, 해석 기하 뭐 이런 거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수학 선생님이 미리 예습을 제대로 안 해오시면 풀다가 맥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영일아 너 어디까지 풀었니? 그러세요. 그럼 내가 흑판을 그때서 보고 이렇게 보고선 선생님 어디가부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시 풀어보다가 안 풀리면 네가 나와서 풀어. 그러면 이제 내가 나가서 흑판에 가서 풀면 선생님은 담배 피고 앉아 계시다가 네가 설명하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는 거죠. 선생님 대신 학생이 수업하는. 그래서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은 수제. 나한테는 조금도 무슨 학생이라는 그런 의식 그런 걸 갖지 않으시고 나한테 그리고 학생들도 쟤는 선생님 뭐 못지않게 또 하는 애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실력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일 없죠. 근데 그나저나 어릴 적부터 해서 공부가 재미있었어요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그렇지. 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흥미가 어찌됐든 공부로 이어져서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의사 30년 경력까지 쭉 오셨는데 문화예술 쪽에 발을 들이고 나서 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좀 있어요. 최근에 상도 받으셨다고. 예. 사실 남사당 발굴을 해서 89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 뒤로 문화예술에 관한 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도지사가 이제 뭐 공로패 주고 뭐 이제 네. 국회의원이 주고 그 당시 한번 저 군수가 공로패는 한번 줬죠. 근데 이제 그 뒤로 뭐 군민의 날 행사 때 문화예술 상 주고 그럴 땐 못 받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김보라 시장이 회장님이 그거 한번 받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받긴 했는데 그때 이제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공적 조서를 써보내달라고. 그래서 난 이제 상 안 받는다. 그거 받은 지 내가 한 게 30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안 주고 다른 사람 대신 다 주다가 지금 와서 나를 준다 그러면 되냐.
그리고 거절했어요. 아, 들은 것 같다 이 얘기.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세요. 아.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마 시장한테 보고를 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회장님 이번에 한 번은 받고 넘어가셔야지 이게 못 받고 넘어가시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력서만 써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공적조서 자기들이 써가지고 도움을 좀 그래서 주셨구나. 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 네. 저는 대충 들은 얘기라서 네. 그 이전에 있었던 스토리가 그럼 어떻게 다시 원래는 이 바우더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적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공적을요 다른 분이 상을 타셨대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되게 그 마음 아픈 또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네,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제가 근데? 이제 문화원하고 이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제 남사당의 이제 경기도 대표로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83년도부터 6년을 내가 거의 혼자 내 사비 들여서 이제 키워놨거든요. 그러고 이제 경기도 대표로 이제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원 군 공보실하고 이제 김기복 선생하고 나 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제가 문화원 보고 남사당을 맡아서 해봐라. 그랬더니 이번 나가는 예산이 한 4, 5천만 원 드는데 자기들 1년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럼 공부실에서 해봐라.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복 씨 보고 그럼 직접 해보시오.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했더니 아이고 나보고 꽹가리만 치라고 그러면 치지 그 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맡아서 이제 대통령상을 받아보니까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당신들은 관리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한다 그러고 지금 와서 당신들이 뭘 가지고 예산도 없다면서 또 남사당에 대한 걸 또 모르고 돈도 없고 뭘 관리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내가 관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나를 중상모략을 아유.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93년도에부터 안성서 활동을 완전히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수의사 회장으로 해서 대한수의사회 뭐 임상수의학회 회장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수의계로 나가서 활동을 했죠.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이 문화원 감사를 그걸 주더라고요. 남사당에 공적이 있다고. 그 사람은 사실은 남사당에 대한 공적은 그 마산에서 할 때 이동희 시장이 이제 그 민정당인가 사무장을 했는데 그때 봉고차 대절을 해가지고 위문을 왔어요. 위문 올 때 깨워왔거든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됐죠. 어찌 보면 정말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성 들여서 쌓아서 공을 들였는데 중간에 양심이 양심 진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리고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오죽하면 안성에서 활동을 다 그렇게 접었죠. 완전히 접고 아침에 출근해서 수원하고 서울로 가서 밤 12시는 돼야 안성에 들어오고 잠만 그래서 그냥 잠만 안성에서 잤죠. 20년을 그랬죠.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솔직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밑이라는 그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숨죽여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공로를 또 다른 숨죽이는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숨죽여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참 더 알아주면 어떨까라는 또 개인적인 또 바람이. 근데 그게 안성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나는 보통 안성은 뭐 배타적이고 시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 91년도인가 그렇게 되는데 어떤 대학 교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힘드시죠? 그래. 아이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묻냐 그랬더니 아이 본래 큰일 하면 뒤에 말이 많아요. 다 지가 했다 그러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그 안성만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 편해졌죠. 그게 참 다행인 게 아닌데 큰일인데 이거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면. 근데 저도 네. 그런 경험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잘 사는 게 아니라서.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양심 없이 이렇게 남의 공적을 이렇게 빼가는 사람들. 특히 제가 그림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창의성을 다루는 쪽에서는 어쨌든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자꾸 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배가 친한 선배한테 친하니까 나 이런 생각했어 했는데 어느새 그 선배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딱 알려지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 참 많거든요. 많죠. 네, 많아요. 제가 남사당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가 쓴 거라고 학회지에 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걸 보내줬어요 나한테. 어떤 교수가 남사당에 대한 글 쓴 게 있는데 그것 좀 보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내가 쓴 거지. 그냥 진짜 요즘 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걸 이름만 바꿔서 복붙한 거네요. 복붙. 그 진짜 누구는 근데 지금 교수들 중에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누군가는 열정을 다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몰입한 것에 정말 순수함이 아닌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자기 욕심 알맹이를 취하는 양심을 버리고 자기 욕심 취하는 건데 참 그래서 이제 살아보니까 좀 얕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미련하게 살아가지고 제 별명이 아이고 네. 서울 가서 얻은 별명이 안성 촌놈이에요. 안성 원래 촌인데 그러니까 안성에서 온 촌놈이다. 그러니까 아주 참 고지식하고 미련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도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내신 게 또 그런 게 또 있으시니까 또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막 몇십 년 가까이 이제 안성의 문화예술 쪽에 계속 하시고 또 심지어 향당무도 같이 하셨잖아요. 네. 향당무 좀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향당무는 이제 우리 집 식구가 하는 건데 우리 집 식구가 어려서부터 이제 춤을 배우고 그런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안성춤을 거의 다 배웠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안청중학교를 다녔는데 안성여고에 무용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안성춤을 연구를 하시려고 우리 식구와 학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안성여고를 들어가니까 무용반에는 너는 들어오지 말아라. 넌 공부해야 되니까 무용반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시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무용연구는 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안성산업대학교 교수로
오셨어요. 오셨다가 이제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식구를 불러가지고 그 연구했던 그 보따리를 주시면서 네가 안성춤을 안 하면 안성춤이 사라진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안성여고에서 영어 선생을 했었는데 사범대학 나오고 그러고 이제 다른 일을 안 해서 춤을 안 했었는데 춤을 하라고 그러시고 돌아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십몇 년 동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노인 회장님이 이제 마침 친구 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 집가 어려서 춤추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너 내가 여기 방 빌려줄 테니까 여기 와서 그 애들도 가르치고 우리도 가르치고 좀 해봐라. 그렇게 또 마침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거기 가서 학생 애들 또 노인들 어른들 이렇게 불러서 춤을 가르쳐 주면서 조금 가르치면 그 다음 생각나면 또 써놓고 또 그 다음 생각나면 써놓고 자다가도 생각나면 또 일어나서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더니 이제 그때 그 우리가 남사당을 할 때 이제 내가 그 예술적인 걸 모르니까 우리 집 식구를 이제 그때 연출로 썼거든요. 네. 남사당 그 보존에 연출을 했는데 그때 중앙대학 교수 정경호 교수가 그걸 이제 보셨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더니 저하고 저희 집 식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안성에 고려시대 때부터 교방청이 있어서 안성에 춤이 있을 텐데 안성춤을 자기가 7년을 안성에 와서 봐도 못 봤다. 그런데 당신들 부부 아니면은 보여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성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시민회관을 한 번 빌리면 20만 원씩 낮에 빌려가지고 춤 하나 내지 둘, 셋 이렇게 이제 교수들 처음에는 교수 한 분만 딱 모셔다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다. 이렇게 안성춤은 서울에서 추는 춤하고 다르게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고 이런 게 본래의 춤이다.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갈고 닦아서 뭐 태평무나 뭐 살푼의 승무가 된 거지 본래 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더 보여달라 그래서 자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이건 문화재 지정해야 되겠다 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치매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자기 제자 교수를 불러서 네가 이분 이거 해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다른 분 이제 그 한 분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요. 우리 피가 그때 50대였는데 그 60대나 70대 중에 춤추는 사람이 없냐고. 그래서 그때 60대 후반 되는 분을 춤추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그분을 모셔다가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춤도 아주 참 색다르고 좋은 춤이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점심을 사고 이제 그러셨는데 칭찬을 많이 들으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문화재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정병호 교수가 말씀한 그분이요. 그러니까 문화재 신청을 할 때 향당무를 문화재 신청을 하지 않고
그분의 화랑물을 문화재로 신청을 했어요. 시에서. 신청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조사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춤사 이름도 하나도 모르고 가락도 모르고 장단도 모르고 유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다 가르쳐 줬냐? 그러니까 유청자가 가르쳐 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심사 온 사람들이 유청자를 만났죠.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유청자가 문화재가 돼야 되는 거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에 가서 그 분의 춤 화랑물을 발열을 시키고 화랑물을 향당무에다 넣어서 그 유청자 그분하고 둘을 인간문화재 후보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재 지정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인간문화재가 됐죠. 돼가지고 이제 유청자를 이제 그걸 사실 못하게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7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7년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했죠. 뭐 그러다가 또 한 3년 동안 또 못하고 예산이 나와도 그분들이 다 갖다 쓰고 이쪽은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사비로 그 당시에 한 10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대줬어요. 차도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비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물론 이제 이동희 시장에 2천만 원 줘가지고 옷 같은 거 좀 사고 이제 그런 건 조금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워놓았더니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 따르던 분들도 다들 손 떼고 그래서 이제 유청자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10년 정확하게 따지면 9년 됐네. 9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맡아서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향당무라는 건 안성의 춤을 전부 합쳐서 한 40가지 되는데 그걸 향당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아 40가지나 돼요? 네. 우리나라 춤이 향당무 빼고 40가지예요. 우리나라 춤이. 그만큼 또 다른 춤이 있죠. 그 지역마다 다 다른 거죠. 다른데 다 합쳐야 40개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안성에 수건춤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수건춤 흰수건 한 개 들고 추는 춤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빨간 수건, 파란 수건, 네. 뭐 빨간 수건, 하얀 수건, 막 빨간 수건, 파란 수건 들고 춤을 춰요. 그러니까 빨간 수건, 파란 수건 들고 춤을 추니까 그 문화재 위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른 데는 없는 건데 당신들 꾸민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그런데 뭐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고 기록도 없으니까 말을 못했는데 나중에 정릉에 경국사에 감로도가 있는데 그 감로도가 200년 전 그림인데 거기에 빨간 수건 파란 수건 들고 추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걸 보고 서울서 그런 200년 전에 그런 춤을 췄는데 거기는 없어지고 안성은 남아 있는 거죠. 야, 그럼 뭐 만약에 이게 유추한다 그러면 안성에서 글로 공연하러 갔다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가요? 다른 지역에서도 추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태평문화, 승문화, 살풀이로 집중을 하면서 다른 춤들이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에 이게 집중하는. 지역보다도 오리지널리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이 그림 미술이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또 저 경국사라고 거기서 또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두 군데서나 나왔어요. 무언가 그 증거물이 계속 나오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성춤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처음에 어떤 분들은 무용하는 그 교수들이 이건 다 꾸민 거다. 유청자가 만들어낸 춤이다. 이런 춤이 어디 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유청자가 그 40가지나 되는 춤을 창작을 해놨다면
이건 무용천재다.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들이 말을 못했어요. 무용천재라 그러기도 그 좀 싫고, 네, 그렇죠. 전승되는 거라도 싫고. 근데 이제 안성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춤은 정중동의 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곱죠. 네. 근데 안성춤은 거칠어요. 아주 활발하고.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군무가 많고. 맞아요. 군무가 네. 많죠.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안성은 살기가 넉넉했던 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질 않으니까 활기찬 거예요. 생활이. 그러니까 춤도 활기차고 활발하고 같이 여럿이 같이 추는 군무가 많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소리도 남도 소리는 한이 맺히고 슬프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경기 소리는 좀 가볍죠. 네. 가볍고 경쾌하고. 네. 그래서 그 중앙에서는 남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전통 예술을 이제 이끌어오고 발굴을 했기 때문에 경기 소리는 경기 민요로 밀렸어요. 그리고 창이 남도 창이 이제 창악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떤 교수가 그 전에 한번 평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 경기 소리를 너무 가볍고 촐싹대고 뭐 이런지 이게 우리나라의 소리로는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 보고 그랬어요. 그건 남도 소리 얘기고 남도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남도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핍박을 받고 살았으니까 예술도 한이 맺히고 슬프고 외조를 띠고 이러지만 경기도는 살기가 넉넉하고 권세도 누리고 살고 이런 중심지가 되니까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람은 다양한 면이 있는데 뭐 하나의 그런 면으로만 한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싸잡으려고 하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시각은요. 지금 요즘 그 노벨상 받은 그 한강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네. 한강이 뭐 5.18이고 4.3 사태에 대한 거를 썼다 그래도 그건 문학적으로 쓴 거지 역사 소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이쪽 그 보수 쪽이랄까 좀 반대 쪽에서는 그거를 아주 그냥 뭐 나쁘게 막 비난을 하고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쪽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양면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참. 이제 그 이야기 한참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문화예술 지금 몇십 년 동안 어찌 보면 삼국지의 주인공들을 봤을 때 선생님이 약간 유비 같은 느낌이거든요. 옆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저기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갖다 주고 약간 유비 같은 느낌의 지원자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네. 유비는 조금 미련한 듯한 아니 저도 유비예요.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그 문화예술 특히 이제 안성에 대한 문화예술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신 거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지? 후회까지는 안 하고요. 네. 그 안성 남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저하고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니까 관에서 이제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해구 의원을 이제 여의도로 내가 찾아가서 네. 안성 남사당을 키워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한 그 배신자 같은 사람들을 뭘 키워주냐고. 그래서 그건 그거고 사람은 사람이고 안성의 그 자랑거리입니다. 키워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네. 이제 문화재도 만들고 지원도 그때 이제 이해구위원이 100만 원 갖다 줘가면서 지원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재가 되고 이동희 시장이 이제 또 앞장서서 또 이끌고 이렇게 했죠. 뭔가 이렇게 좀 부러운 게요. 네.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뭔가 뭐랄까 사명감이 드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게 어느 면에서는 그러니까 좋아도 하셨겠지만 안성의 그런 남사당이나 향당무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좀 사명감도 가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좀 어떨까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한번 이제 안성 군민의 날인데 안성 남사당 단원들이 아침에 와서 한바탕 놀고 점심 때 다 없어졌어요. 몇 명 남고 뭐지? 평택으로 가고 천안으로 뭐지? 가고 송탄으로 가고 다 갔어요. 거기서 돈 준다 그러니까 갔어요. 어머. 근데 안성에서는 돈을 하나 10원도 안 주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실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안성의 사람들이 안성에 안 있고 다 다른 데로 팔려갔냐. 돈에 팔려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그럼 공무원 사명감 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당신도 월급 받지 말고 해. 이분들은 그렇지. 생업이 있는데 농사 지면서 여기 오느라고 시간 맞춰서는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비도 안 주고 밥값도 안 주고 그러고 당신들은 사명감 가지고 하라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고 오늘도 왔으면 여비도 주고 일당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평택 송탄은 주는데 안성은 안 주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산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안성담다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좀 본받아야 되는.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사명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런 말이 생겼죠. 네. 근데 그거를 탁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갖고 해서 뭔가 이뤄낸다는 게 내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참 멋진 삶이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상을 못 받더라도. 그래도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원래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필요하다. 인정욕과 사랑욕이 크대요, 선생님.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은 참 이런 얘기는 끝내죠. 근데 우리는 안다. 왜냐하면 임영일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가 역사잖아요. 전설로 남아 있잖아. 82년의 전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적 세상에 펼쳐져 환상 같은 시간 미국 텍사스의 어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 데일 업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졸업 시즌이 되면 매년 똑같은 옷을 챙긴다네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그렇게 쌓여진 세월이요 40년이래요. 40년 동안 매일 흰 셔츠에 갈색 니트를 입고 졸업 앨범에 담긴 사진을 남겨왔대요. 그 시작은요 아주 단순한 실수부터 때문이었는데요. 우연찮게 2년 연속 같은 옷을 입고 촬영을 했는데 그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의 아내가 아니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퇴직할 때까지 같은 옷을 입는 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실수로 남겨둘지 아니면 나만의 의식의 행위로 남겨둘지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나만의 의식 그 40년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소소한 재미로 둔갑을 시켰던 그 작은 그 실수가 저지른 이 모든 그 기억들 그리고 모든 역사들 어찌 보면요 이게 스스로한테 그 사람에게만 있는 또 다른 몫인 거죠. 어찌 보면 임영일 선생님의 이야기도요 그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안성의 문화예술 아니 특히 임영일 선생님은 이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과를 넘어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노래 끝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찌됐든 근데 진짜 전 정말 좀 존경스러운 걸 떠나서 부럽습니다. 저는 이게 부러우면 진다. 제 삶이 좀 본받아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영일 선생님, 임영일 선비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선생님 완전 역사를 본 것 같았어요. 임영일 선생님. 선생님은 오늘 사람책 참여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그 관암하고는 제가 좀 인연이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뭐 이제 그쪽에 이제 산하 기관일 텐데 이런 데서 이제 불러준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불러드려야 되겠다. 더 있을 것 같아. 또 있을 거야. 계속 까는 거야. 이제 껍질이 이제 양파 껍질처럼 계속 까는 이야기. 또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는 임영일 선생님의 특히 임영일 사람책 한 권을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이 책 너무너무 매력 있다, 선생님. 이 매력 있는 책 다시 펼칠 날이 또 오겠죠? 기회를 주시면 또 펼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